홍성은 애국자들, 독립투사들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성산문은 누구신가? 조선 최고의 다이아몬드 수저 오브 다이아몬드 수저. 네가 나 뒤통수 쳐? 세조 목을 치고 세자 목을 치고 다 죽여버리겠다. 뭐라고 할까? 애국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한 지역을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홍자로 시작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홍시. 홍시! 나훈아의 좋은 노래죠. 홍성 빙고! 충청남도 홍성군입니다. 이 홍성은 애국자들, 독립투사들의 고향이에요. 홍성에 숨겨져 있는 그 애국자들의 발자취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어딘데요? 여기가 사육신 6분이시죠. 누구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성산문 선생님의 태어난 곳 유허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문헌상 기록이 남겨져 있는 그런 장소가 유허지예요. 저기가 성산문 선생님이 태어나신 생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산문은 누구신가? 단종이 자기 삼촌 수양대군한테 왕위를 뺏기죠. 그런 다음에 상왕으로 단종이 물러나 있어요. 왕위의 왕. 그런데 상황, 이 불쌍하다고 해서 단종 복위 운동을 집현전 학자들이 추진합니다. 성공을 못해가지고 세조한테 걸려요. 총 6분이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성산문 선생이에요. 성산문 한자를 보시면요, 3번 묻다라의 3 퀘션이에요. 산문. 왜 그러냐면 성산문 선생이 어머니께서 이제 그 주무시는데 꿈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태어났느냐, and one more time, 태어났느냐. 실제로. 그래서 3번 퀘션이 들렸다 해서 아이가 태어난 후에 얘 이름을 성산문이라고 짓습니다. 이건 야사가 아니라 진짜예요.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어서 뭐뭐뭐 나가는데, 그렇죠. 이 몸이 죽어도 2명의 임금을 섬길 수가 없다. 성산문 선생님은 조선 최고의 다이아몬드 수저 오브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집현전 학자 출신이거든요. 세조도 수양대군일 때 집현전에서 학문 활동을 하셨어요. 세조랑 성산문 선생이랑 둘이 베스트 프렌드예요. 다른 애도 아니면 네가 나 뒤통수 쳐? 네가 할 정도로. 단종이 대보라고 하죠. 왕의 도장을 줍니다. 우리 삼촌에게 넘겨주라고. 당시 성산문 선생이 이걸 건네주는데 울었대요. 근데 세조는 베스트 프렌드인 산문이가 기뻐서 오는구나. 야, 드디어 내 친구가 왕이 됐어. 근데 그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단종이 불쌍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을 할 때 사육신 한 명이었던 그 박팽년 선생과 싸워요. 네가 어떻게 옥새를 저 역적 수양대군에게 넘길 수가 있냐? 팽년아, 잘 들어봐라. 내가 거기서 이 옥새를 받아서 안 넘겨주면은 우리 의심할 거라고. 일단은 내가 넘겨주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좀 길게 생각하자. 저는 지금 노은단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성산문 선생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육신 처형 지금 노량진에 있었어요. 그것도 감묘긴 감묘지만 사육신 묘가 지금 노량진에도 있거든요. 역적의 그 시신이니까 챙길 수도 없어요. 또 사지가 다 찢긴 상태잖아요. 거열형이니까. 나중에 이제 성산문 선생의 이제 일가가 신주를 인왕산에 묻어요. 현종 임금 때 한번 큰 비가 왔다고 해요. 그때 묻어놨던 신주가 딱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위치가 성산문 선생님이 태어나신 생가터기 때문에 여기다 모신 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사원이었어요. 유생들이 성산문 선생의 그 뜻을 기리는 공부하는 학원, 노은 사원이었는데 이거를 흥선대원군이 박살내버립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때요. 나중에 이거를 다시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서원이 아니라 가묘, 묘를 만들자 해서 노은단으로 이름을 바꿔요. 왜 그러면 세조를 제거하는 작전이 실패했냐? 당시 명나라에서 이제 그 사신이 왔어요. 당연히 이제 왕과 세자는 파티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장성 장군이 형식적으로 칼 딱 차고 양옆으로 왕 옆에 양 옆에 이 호위를 하는 그런 포지션이 이제 별운검인데 명나라 사신 접대 파티가 열렸고 호위무사인 별운검도 배치가 됐어요. 마침 그 별운검 중에 한 명이 유응부라고 해서 사육신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내가 칼자루 딱 들어가가지고 세조 목을 치고 세자 목을 치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한명회가 오늘은 별운검 뺍시다. 당일날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 유흥부는 앞까지 왔어요. 한 명이 딱 막아. 오늘은 별은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유흥부가 뭔 소리냐고. 난 어명을 받고 왔다고. 어명 또 나왔다고. 취소됐다고. 여기서 성산문 선생과 유흥부 선생님이 갈등을 벌여요. 이왕 내가 칼 들고 온 거 내가 뛰어들어가서 다 작살내겠다고. 성산문 선생은 일단 후위를 도모하자. 결국에는 성산문 선생님의 의견이 받들어졌어. 김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지금 들킬까봐. 세조한테 가서 불어버린 거야. 이게 이제 그 단종 복위 운동인데 요 사건을 계기로 상황 대접을 받던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갑니다. 한 명의 머리 칠삭동이로 태어나가지고 머리만 신숙주도 수양대군과 뭐 성산문과 다 같은 집현전 학제였거든요. 근데 변절을 했어. 진짜로 신숙주랑 수양대군은 베스트 프렌드였거든요. 3개월 동안 같이 중국 베이징으로 사신단으로 같이 갔다 와요. 당시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였으면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판에는 이쪽 사육신이 아니라 수양대군 편을 들어버리거든요. 세종대왕의 손자잖아요, 단종이. 이 어린 단종 좀 집현전 학제 너희들이 좀 보살펴달라.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세종대왕이 얘기한 그 유언 잊어버렸냐고. 어떻게 너 단종을 더 배반하냐. 그때 신숙주는 이렇게 질책을 하는 성산문의 얼굴을 보질 못하다고 하죠. 성산문 선생님을 포함해서 사육신은 그때는 정말 역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충절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성산문 선생님을 누가 존경했냐면 송시열 선생님, 우암 송시열. 성리학 유학자 가운데서요, 자자가 붙으려면 거의 성인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자, 맹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자가 붙은 사람이 송시열이에요. 송자라고 해서 중국도 인정을 한. 송시열 선생님은 성산문 선생님을 충절의 아이콘으로 생각했어요. 현종 때 저기 신주가 인왕산에서 발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딱 보고 송시열 선생님이 이거 내가 글을 쓰겠다. 이걸 또 쓰려고 하니 나보다 더 명필이 있어요. 선생님 좀 써주시면 어떻겠냐. 김진상 선생이라고. 감사합니다. 저희 또 집안 어른이시에요. 광산김씨요. 김진상 선생님이 조선 중후기 최고의 서예가예요. 당신의 그 명필로 기문을 써달라 해서 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또 앞에 보면 이제 성산문 선생님의 아버지인 성승장군의 또 묘가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최영 장군 사당도 있거든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누가 한 말인가요?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어. 아니에요. 최영 장군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최영 장군도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신 거고. 이렇게 고쳐나가는 과정 괜찮아. 또 다른 풍절과 애국의 상징이 또 계시거든요. 그분한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